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피부명리 중급편 책에서 기초편, 초급편에 해당이 되는 사지동주. 그러나 이것은 일주론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초급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주에서 사신동주, 묘신동주, 목욕동주, 절신동주,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사지동주, 사지동주다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의 천간이 자기 앉은 자리, 지지가 사신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또는 그렇지만 이 부분만은 아니다 그래요. 이것은 각기 천간이 일간 포함해서 4개의 천간이 사지에 해당이 되는 지지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이 사신 발동으로 이어지면 인간의 수명이 다한 것과 같아서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살론 비결에 12신살과 12포태법, 12운송편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 또한 참고를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사신동주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야 된다. 인간의 수명이 거의 다해서 죽어가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사주 통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신동주 일주는 육식간지 중에 갑오일주도 되겠고, 즉 이 부분이 꼭 갑오일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갑오시가 될 수도 있고, 갑오월이 될 수도 있고, 갑오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어떠한 부분이 있어도 여기에서 같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갑오일주, 을해일주, 경자일주, 신사일주 이렇게 해서 4개의 동주사가 있는데 이 4개의 동주사가 연월일시 어디에 있어도 해당 육친 통변에서 이 부분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갑오시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 갑목이 나의 자식이었다 라고 보면 이 갑목 자식이 태어나서 매우 허양무력하고 단명수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갑목에 록근지, 즉 인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 있다면 이렇게 통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는 이 갑오시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갑목을 파극하는 경금이 있어서 갑목을 파극을 했다 등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갑오, 을의, 경자, 신사 이렇게 해서 사주에는 4개의 동주사가 있으며 천간이 좌자지지의 사지에 해당하는데 특히 월지에서 사묘절이라면 더욱 흉하다. 꼭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시라. 월지에서 사지, 묘지, 절지가 되면 이 간목에서는 내 이 갑오가 무슨 월이라 할지라도 또는 이 간목이 무슨 육친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월지가 5월, 미월, 신월에 태어나면 안 된다. 더욱더 흉해서
해당 육친, 단명을 상징한다. 만약에 갑오일주가 나 자신이었었다면, 이 간목 일간으로 태어났다면, 나 본신이 이때 월지가 5월이었거나 미월이었거나 신월이었다면 사주 이렇게 해서 보면서 이것은 목화 상관격이 될 텐데, 목화 상관격이 되고 금수기가 허약하고, 이러한 부분, 이 간목이 허약하다면 태어나서 사망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사망을 어렸을 때 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신동주는 무력함과 죽음을 상징하며 인간계의 생각보다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과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많고, 또는 인색한 성향으로 애착과 집착심으로 나타나고 건강도 허약하다. 이때 월지가 생지, 욕지, 록지, 왕지가 된다면, 이 월지가, 그러니까 생지가 되거나 욕지가 되거나 록지가 되거나 왕지가 월지라면 동주사의 특성이 많이 감소한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 월지가 사지, 묘지, 절지가 된다면 동주사의 특성은 더욱 강화된다. 그래서 비부명리, 신살론, 12운성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살피시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 자체의 개별적 특성이 있고, 만약에 연주가 갑오 연주였거나 을의 연주였거나 경자한 연주였거나 신산 연주, 그래서 이 부분은 연, 월, 일, 시 모두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무슨 천간이 되었던 갑오년에 태어났다면 갑오 연주가 되는데, 연주가 동주사에 있으면 조상, 이 그 간목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간목. 이 간목, 이것이 조상이 되면 조상이 무력하며 뜻을 펼치지 못한 조상이기 쉽고, 그러므로 허약한 씨앗과 같아서 생명의 원기가 허약함을 뜻한다. 연주는 외벽, 성벽과 같고, 월주는 환경에 해당하므로 월주까지 무력해지기 쉽다. 정신이 건전해야 성공하고 출세하며 건강하지만 정신이 허약함으로 성공이 어려운 것이다. 월주가 동주사이고 월천간이 동주사가 되었다면 부모, 조상, 형제덕이 미약하고, 왜냐하면 이 월주는 나의 형제를 낳는 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월주가 무력하기 때문에 형제덕이 미약하고, 혹은 부모 조상의 흉사가 있을 가능성도 크며, 의외의 재난이 발생하고 질병이 많으며 도적의 침입도 자주 발생하며, 이 경우 소매치기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주가 신사일주이거나 을의일주이거나 갑오일주이거나 등등 일주가 이렇게 동주사에 있으면 배우자덕이 미약하고 배우자에게 의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구사항이 많고 집착심이 강하면서도 인내심이 없어서 시작은 잘하지만 끝맺음이 시원치 않고 이름 모를 질병으로 신병, 무병에
염려가 있으며 외양은 화려해도 실속이 부족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신사일주라면 이것은 일지가 사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유금 또는 신금이 있어서 사유합이 되도록 하고 또는 사신합이 되도록 하고 축토가 있어서 사축합으로 유금을 생하는 기운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 유금도 없고 신금도 없고 축토도 없다면 어렸을 때 단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신병, 무병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속이 없고 매사 장애들이 많고 질병 체질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금이 월지이거나 신금이 월지이거나 축토가 월지여도 매우 반갑겠죠.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월지가 유금이었고 그러면은 이 신금이 벌써 이미 신강해졌기 때문에 일지가 사유합을 했다면 6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축토까지 불러서 이 신금에 인수창고를 만든다. 이 축토는 금기창고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이 많을 것을 상징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임수가 한 글자 있다면 만사태평이 된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자수가 한 글자 연지에 있었다면 더욱더 좋겠죠. 또는 해수가 연지에 있었다면 이것은 사화는 일지이기 때문에 충이 아니겠죠. 그래서 연지 해수가 있었다면 더더욱 신강사주의 신강의 설재로 격국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반갑게 된다 그래요. 시주가 동주사라면 자식의 신상 문제가 발생하며 여자는 임신하기 어렵고 무자식이 되거나 자식이 있어도 자식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질병체질로 문제가 된다. 또한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매사가 어수선하고 깔끔한 맛이 없으며 가령 음식을 만들어도 그 음식에 맞는 예쁜 접시를 사용하지 못하며 음식의 맛을 떨어뜨린다. 명식에서 동주사에 해당하는 기둥의 천간을 주체로 해당 지지 운이 겹칠 때를 주목하여 통변하는데 가령 경자일주가 경자년을 만나면 사신 발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경자일주가 경자년을 만나거나 경자대운을 만났다면 두 개의 경금이 모여서 양금살상이요. 두 개의 자수가 모여서 이때 이제 꼭 보시라 그래요. 두 개의 자수에 이 자수에 근접한 신금, 진토, 축토 이것이 한 글자라도 있다면 두 개의 자수가 오화를 불러오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글자들이 없었다면 두 개의 글자 자수가 오화를 불러와서 이 경금에 남자라면 자식이요, 직업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과 직업이 형성되고 여자라면 오화 남편을 불러온다. 그래서 처녀라면
남자를 만나고 결혼할 수 있으며, 유부녀라면 외정, 일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그러한 것도 없고, 이 부분이 신진 축토가 여기에서 사주구조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사신 발동이 되면서 복음 세년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껴보는 세년이 된다. 만약 이때 계수가 투출했고 귀신으로 형충이 된다면 자칫 불구객이 될 수도 있다. 즉, 이 자수가 사주 원국에 오화가 있었는데 경자 일주이고 자수 대운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더더군다나 경자 대운이 들어왔다. 양금살상으로 병원에 입원 수가 강한데 자가 문제가 되어서 좌우충 심장에 불을 꺼버리면 자칫 불귀객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운의 자수는 또 다른 세년의 자수를 만나고 월의 자수를 만나고 글씨 자수 한 글자가 4개, 5개로 변할 때 위험하다. 심장에 불을 끄면 그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일주뿐만이 아니고 갑오, 을의, 경자, 신사가 사주에 있으면서 해당하는 육친의 사신발동이 이루어질 때 질병, 폐재, 사망 등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육친, 요 간모, 을모, 경금, 사화, 해당 육친 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을류일주 여자가 신사가 있다면 나는 이 부분에서 을류일주이기 때문에 절신, 신사가 있다면 이 남편 신금이 사신동주. 이렇게 되는데 신금 남편이 대운에서 형충으로 인해 사묘 절신이 동한다면 그 남편은 혈광사에 해당하므로 흉사하기 쉽고, 그 남편이 부부 이별을 안 하고 계속 같이 살면 흉사 단명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러한 운이 사묘절신이 동하는 형충으로 동하는 이 운에 부부 이별을 먼저 했다면 남편이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된다. 그래서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 전부 다 팔자소관이다 그래요. 내 사주로 인함이다. 그래서 동주사 일주의 특징은 어릴 적에 허약하여 큰 질병으로 고생해 본 일이 있으며 절대적 본인 유지의 성격으로 자기만 위해 주길 바라는 이기주의가 강하여 타인이 자기 생각대로 해주기를 강요하는 외골수로 그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꼭 외우시고,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에 신사가 있었다. 신사가 있었고 이 신금이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겠죠.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겠죠. 남자나 여자한테는 직업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통변에 주체를 삼는데 신사가 연간에 신금이 있었다면 조상이 무력한 조상이며 월간에 있었다면 내 부모 조상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모 조상의 육친을 대입을 하는데 간목이나 을목이나 여기 재성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성, 나의 아버지가 얼마만큼 이것을 생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을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또한 이 간목이나 을목이
신금 자식이 단명 흉사 또는 이 여자라면 남편의 단명 흉사, 그리고 직업이 약하다, 무력하다. 그러나 누차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축토나 유금이 있거나 신금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신금 그 사람, 그 사주의 그 해당 육친 통변에서 그 사람은 절대적 본인 위주의 성격으로 자기만 유해 주길 바라는 이기주의가 강하여 타인이 자기 생각대로 해주기를 강요하는 외골수다. 이 부분이 통변의 주체다 그래요. 이렇게 사신동주, 일주는 드물게는 효자, 효부도 있으나 부부 인연이 불미해서 이별, 사별수가 있으며 일지에서 투출된 정기정간이 귀신이라면 일지에서 투출된, 예를 들어서 경자 사신동주인데 일지에서 투출된 정기면 이건 개수다. 이 개수가 귀신이라면 이것은 나의 배성이 이미 흉신악살 귀신이 되므로 부부 인연이 바뀌면 바꿀수록 악인연을 만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날 수가 없다. 여자라면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자식독도 매우 부족하다 그래요. 갑오, 경자일주 남명보다는 을의 신사일주 여명이 공주과 기질이 더 강하며 우울증이 동반하고, 대체로 사신동주 일주들은 사교성은 좋으나 매사, 지체, 장애 이 부분이 많고 마음이 자주 흔들리며 변화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류심과 청춘사업으로 낭비, 손재, 구설수가 있으며 만약 주색에 빠져들면 폐가 망신, 이별, 사별을 하기도 하며 대체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자일주, 사신동주 일주는 남편을 발로 차내고 여자죠. 그러니까 남편이래죠. 경자일주, 사신동주 여자는 특히 여기에서 개수가 투출이 되어서 귀신이라면 이미 부부 이별 살지 못한다. 해로해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남편을 발로 차내고 자식하고 사는 유형으로 잘난 척으로 일관하여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고, 자식도 또한 묻어가며 효도 받기가 쉽지 않고, 두뇌는 총명하지만 배반을 잘하고 이기주의로 애타행이 미약하다. 자기가 최고라는 착각 속에 아나무인의 기질과 베푸는 마음은 있으나 입으로 공을 갚으며 광대뼈가 돌출되었기 쉽고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사귀며 잡식성에 욕심이 많은 편이 경자일주이다. 어떠한 사주든지 될 수 있으면 일지는 귀신이 되면은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지에서 정기천간이 투출을 해서 귀신이라면 거의 요즘 시대는 거의 부부 이별이다. 이러한 사주에서 꼭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신사일주는 고집이 센 편으로 신금은 다들 대체로 고집이 세다 그래요. 신금은 완벽을 지향해 가기 때문에 신금의 까다로움, 까탈스러움, 완벽성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신사일주는 더더욱 사중병화와 합의되어서 매우 까탈스럽고 완벽을 지향을 해서
절대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이러한 성격이 되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일주가 신사일주이다 그래요. 너무 까다롭다. 좀 융통성이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고 넘어가는 이것이 없다고 그래요. 신사일주는. 그래서 이것이 신사일주의 특징이다.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이 오화가 흘러가서 오중기토와 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고 재물을 탐하는 성분이 있고, 이 신금은 명예를 탐하는 성분이 너무 강하고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냉정하다 그래요. 그리고 신금의 냉정성, 이것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냉정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고집이 센 편으로 여명의 경우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이 발생하며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주기를 원하고, 공주병과 결백증이 있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므로, 이거 결백증, 남들이 내 집에 오면 그 신발에 먼지 한 톨이 묻었는 것까지 검사를 하고, 손에 테이프를 감고 다니면서 어디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까지 이렇게 까탈스럽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피곤하게 한다. 특히 여자라면 그 남편을 상당히 피곤하게 한다. 남자라면 명예 욕심, 직업 욕심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결국엔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 사람들이 안 나면 안다고 그래요. 이게 결백증,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장점은 있다. 그 누구한테든지 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을 갚고, 1000원을 받았으면 1000원을 갚고, 공짜를 바라지 않고 내 노력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며, 남한테 잘못된, 남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성질이 없다고 그래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사주격이 잘못되어 버리면 간혹 주기는 싫어하고 받기를 좋아하며, 특히 이 부분에서 이임수나 해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주기를 싫어하고 받기를 좋아하며 식상이 없는 사람의 특성, 이러한 사람 또는 신사일주는 척추 관련, 목 디스크 관련, 골절 부상, 이 부분이 많고, 생리통을 앓거나 생리시에 심한 스트레스로 과학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정신계 문제가 발생하고 자신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으로도 작용한다. 사주격이 잘못되었을 때 그렇다 그래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 부분이 있다. 갑오일주는 밝고 환한 것은 좋지만 남편을 발로 차내고 살게 되며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인색한 성향이 되기 쉬우며 오히려 주기는 싫어하고 받기를 좋아하며 공짜를 요구하는,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성분이 신사일주보다 갑오일주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 헤어져도 남이 나를 성공시켜 주기를 원하는 일확천금의 성품, 그리고 부부가 만약에 헤어져도 자식은 남편한테 보내지 않는, 아주 자식과 같이 살려는 그 마음이 매우 강하며 말이 청산유수이고 외화내빈으로 일단 저지르고 본다. 이 자자오화는 홍염상관으로 여명은 이별의 고통이 있기 쉬우며, 특히 여기에서 병화나 정화가 투출이 된 경우 부부 이별하기 쉬우며 매사를 순리대로 처신하고 살고자 하며 두뇌가 좋고 성견지명이 있기는 하지만
결단력과 추진력이 미흡한 소극적 성격으로 오는 기회를 놓치는 특성이 강하고 적극성이 부족하며 좀 게으른 편으로 부부 해로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한데 아랫사람들한테는 매우 아랫사람들을 좋아하고 또는 화초를 기르거나 동물들을 애완견이 되었건 이러한 동물들을 기르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멋내고 뽐내는데도 일가견이 있지만 사나운 데도 일가견이 있다 그래요. 을의일주 동주사는 한마디로 공주과다. 고전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복이 잘 어울리는 고전적인 사람으로 고지식한 성향이 있고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나 말이 많고 경솔하며 공주병의 잘난 척과 이기주의 성격으로 베풀지 못하고 인색하며 특히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을 하며 유랑심이 발동을 하면 여행을 좋아하고 자궁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부부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 을목일간 본바탕의 성격은 그리고 이 해수는 만물에 청소하기를 좋아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고전적으로 이 을목 새싹과 같은 청순함으로 그릇된 일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고 외골수 기질이 있으며 깨끗함을 좋아하고 결백하지만 고지식하다 그래요. 성향이 융통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인정이 야박하고 인덕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강한 자존심을 굽히고 고개를 숙여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사주의 천라와 일지 효신으로 산에게 염려가 있으며 친정 식구에게 자식을 맡기면 자식이 잘못되는 수가 있으므로 친정 식구에게 자식을 맡기는 일이 없는 것이 좋고 그리고 무자식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있게 된다. 자,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참 사주 탁하죠. 그러나 좋은 쪽으로 본다면 사주가 극신약해서 경자년 경진월 정축일주가 경자시에 태어나서 좋은 쪽으로 본다면 종재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금 세력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정화는 등대요, 조명빛이요. 이 경금은 달인데 세 개의 달이 떠 있다. 그리고 이 종재를 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또한 있는데 이 두 개의 자수가 있고 이 진토는 수기창고이기 때문에 남자창고이다. 남자창고가 진토인데 자진압, 자축압, 자진압, 자축압 식상자궁에 수많은 남자들이 남자 창고가 진토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남자들이 자축압, 자진압 해서 여기에서 포함된 이것을 토생금을 해서 남자들을 활용을 해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정화가 등대뿔이 세 개의 달이 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달밤에 정화 별빛이 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미녀가 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미모를 갖춘 여인으로 이러한 여자는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부부 해로를 할 수가 없다. 신자 진을 이루고 수많은 남자 군단이 있으며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이것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앞에는 생식기 자궁이요, 뒤에는 항문이다. 그런데 생식기와 항문에 자축합도 하고 자진합도 하고 앞으로 합정하고 뒤로 합정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난잡한 성생활을 즐겨하는 여인으로 가정의 풍파가 너무 많을 것을 상정한다. 여기에서 사주가 너무 음습하기 때문에 축진 파살까지 하고 자진 합을 하고 자축 합을 하고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축진 파살을 한다. 너무나 사주가 한냉 음습하고 양기는 전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음기만을 반기는 사주이다. 진중을목이 있다고 하지만 투출하지 않았고 또한 간목이 없으니 왕의 순세를 따라 종제격이 되며 자시에 태어나 정화 별이 한밤중에 등대불이 별빛이 빛을 발하고 세계의 경금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되어서 조명등이 이곳저곳 많이 켜있는 그 물상이 보이죠? 조명등이 켜있는. 그래서 당주는 용모가 양호해서 그리고 연극인이 되었는데, 월간경금은 부친이며 세계의 경금으로 부친의 형제가 많고, 그렇지만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고, 부친의 형제들이 많고 아버지는 양자간 사람이며, 여기에서 근데 모두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글씨 한자 한자 써진 게 그냥 필자가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써놨다. 부친의 형제는 많고 부친은 양자간 사람으로 일찍 사별하게 되고 사별했고, 또 그리고 세계의 경금이 양금살상으로 무서운 깡패 아버지의 형제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연시주는 사신동주에 있으며 당주가 정축백호의 경금의 묘신이므로 당주가 태어난 후부터 부친과 부친의 형제들은 모두 하나 둘 착착착 단명 흉사하게 되고, 당주의 집안은 남편을 잡아먹는 과부 집안으로 여자의 음기가 너무 강하고 아마 징조부가 될 것인데, 그 징조부의 무덤이 여기에서 큰 문제가 나타난다. 수맥이 흐르는 땅 위에 무덤을 써서 시신이 썩지 않고 있다. 진월에 임묘한 무력한 남자들은 자축합, 축자합, 진자합으로 그리고 신자진을 이루어서 남자가 진토는 남자 창고이고 수많은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에서 조금 잘못 빠지면 창녀촌으로 가는 사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창부명식이라 하는데, 화륙의 명식, 술집 명식에 해당되는데, 수많은 어찌되었건 이러한 남자들을 만나고 당주는 연지 첫 남편과 결혼 후 남편의 친구인 시지와 재혼하게 되며 수많은 남자가 당주의 자궁을 거쳐가고, 당주의 자궁은 정액바지 쓰레기통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동서지간이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으니 남자를 화평하게 한 표창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번 어디 가려고 나서면 남자들이 떼거리로 따라 나서는,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복이고, 어찌되었건 인색하며 베풀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여자로 타고난 명기를 바탕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들을 요리하는데도 뛰어난 능력으로 몇 남자를 만나도 죄책감이 없으며 들키지도 않고 즐기는 여자로 명기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명기가 되는 조건, 엊그제 설명을 했죠. 여자가 치질이 있게 되면 절대 명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방주는 밝은 달밤에 별이 됨으로 스타의 기질성으로 연극인이 되었으나 삼중 연극인으로 조연급에 불과했었고, 왜냐하면 등촉화가 허약하고 기암괴석이 즐비하지만 휘황찬란하게 하는 보석은 축토에 암장되어 자축합으로 묶여서 주연급은 불가하며 연예인의 큰 소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수많은 남자를 만났고 아주 군단으로 만났고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거치고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해서도 양다리 이쪽 저쪽 쓰리 합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그리고 시지자수의 후처가 되었는데 이 시지자수는 본 남편의 친구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가 이처럼 되면 그 카페 내에서도 이러한 사주 하나를 설명을 해놨죠. 그 연예인 하나, 이름은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 어찌됐건 그러한 사람이다. 이 여자한테 제일 좋은 점 하나는 이것도 또한 능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기이다. 이쪽 저쪽 명기이다. 앞으로 뒤로.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